어, 저번 시간에 지수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수함수는 크게 몇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했냐면 그래프 개형은 총 4가지 형태가 있어. 4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단 2가지만 배웠어요. 2가지를 배우면서 무엇을 했냐면 가장 이제 첫 번째 y는 a의 x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배웠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나눠집니다 라고 했냐면 a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일 때, 그러니까 이 경우에요 a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a가 뭐일 때? 1보다 클 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고 있는 형태가 a가 1보다 클 때고 점점 작아지는 형태가 a가 0하고 1 사이 형태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태에서 첫 번째 어떤 성질을 가졌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질하고 다른 성질이 문제에 나온다라는 거잖아. 뭘 갖습니다 라는 거냐면 점근선을 갖습니다 라는 거야. 점근선을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점근선. 점점점 근방으로 가는 선이에요. 그래서 점근선을 갔는데 점근선은 무엇이 됩니다 라고 했냐면 y는 0이 됩니다 라고 했어. 둘 다 y는 0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함수에 대해서 항상 지나는 점, 이거를 그냥 정점이라고 부를게요. 정점이라고 할게. 항상 지나는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을 지나느냐라는 것은 0 대입했을 때 1 나오고 0 대입했을 때 1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항상 지나는 점은 뭐입니다 라는 거예요. 0,1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너희들이 기출문제를 푼다든가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가끔 등장할 거예요. 이 정점에 대한 개념.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무엇을 배웠냐면 이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 이제 점근선이야. 근데 봐봐. 이 미세에 대한 숫자가 2, 3, 4 1보다 2를 기준점으로 해서 2, 3, 4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1로부터 멀어지면 미시 1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1로부터 멀어지면 1로부터 멀어지네 그지?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집니다? Y축에 가까워집니다. 이쪽도 지금 Y축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지? Y축에 가까워집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멀어지면 Y축에 가까워집니다.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억해도 된다 그랬냐면 얘만 판단해도 된다 그랬어. 이쪽만 판단해도 된다 그랬어. 이쪽만 판단해버리면 뭐에 점점 가까워져요? 점근선에 가까워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Y축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점근선. 너희들이 이건 이제 따로 적어놓으라고 했어요. 오케이? 점근선에 가까워집니다. 기억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프를 판단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경우도 혹시 똑같이 성립하느냐라는 거잖아. 확인해 봤더니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있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1로부터 점점점 멀어지지? 점점점 멀어질 때 Y축이 가까워지냐라는 걸 해봤더니 점점점 멀어질 때 Y축이 점점 가까워지지. 그지? 아니면 점근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라는 것을 멀어질 때 지금 이게 이제 가장 먼 거잖아요. 4분의 1 가장 밑에 있는 거예요. 가장 밑에 있는 게 4분의 1의 x제곱이지? 점점점 점근선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 오케이? 이 책에 안 적혀 있으니까 너희 반드시 적어놔. 어딘가 적어놓으세요. 얘는 책에 안 적혀 있으니까 응? 이 페이지 그래프 나오는 이 페이지 그래프 이 페이지 적어놓던가 아니면 다른 페이지에 적어놓던가 이거는 어디에 적어놓으라고 했어요. 그렇지? 가장 중요한 이야기.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로부터 이제 어떤 것을 배우기 시작하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킬 거예요. 잠깐만 이거 끄자. 내가 이제 Y축하고 점근선 얘기를 또 두 개 한 얘기가 뭐냐면 로그에서 한 번 더 나오니까 로그 함수에서 한 번 더 나오니까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우리 이제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할 건데 당연히 대칭이동 먼저 할 거예요.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할 거야. 우리가 이제 y축 대칭에 대한 부분 알아. 2의 x제곱에 대한 그래프.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라고 했더니 얘를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0,2를 지나치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지. 근데 얘를 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냐?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킬 거예요.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키면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라는 건데 그래프를 한번 식을 다시 정리해 봤더니 마이너스가 있으면 뭐합니다 라고 했냐면 역수 취급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지? x축 대칭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는 사실. 오케이? 이건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형태가 있냐면 얘를 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자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싶어요.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다 라고 했지. y 대신에 마이너스 x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니까 y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의 x제곱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y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 그래프가 그대로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0, 마이너스 1을 지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뭐에 대해 대칭시켜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요.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x에도 마이너스, y에도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y 2의 마이너스 x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항을 시켜버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이다 라는 건데 얘가 원래 2분의 1 x제곱 그래프를 대칭 이동시킨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4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4가지가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증가하는 거, 점근선이 여기 있으면서 감소하는 거, 증가하는 거.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지수함수의 형태는 이렇게 4가지가 있어. 그러면 이 4가지가 있다면 얘를 이제 무엇을 시켜주겠습니다? 평행이동 시켜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봐봐.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이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x 대신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 게 평행이동이지. 그래서 식을 정리해 봤더니 y는 2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그래프를 너희들이 그릴 수 있어야 돼. 원래 어떻게 그려졌는데? 정점이 0,1이었잖아. 이렇게 그려졌어 원래. 원래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제 이 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다?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그지? 점근선 또한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점근선이 이해가 되겠어? 그리고 이 점만 2만큼, 3만큼 평행이동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점근선이 무엇이 됩니다 라는 게 항상 관점이겠네. 점근선은 무엇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점근선은 y는 3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제 미지수를 그냥 a로 바꿔주면 이 형태가 항상 지나는 점, 그걸 정점이라 할 거야. 그 정점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납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이제 기울기는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기울어진 정도라고 기울기를 안 하고 이게 이제 조금씩 다른 형태가 나오겠지만 항상 지나는 점은 2,3이 되겠습니다. 2,3이 아니고 2,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0,1을 2만큼,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a의 x-2 플러스 3의 형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 너희들이 기억하면 돼요.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들을 하겠지? 그지? 넘겨보자. 그래서 여기에서 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75페이지 26번 봐봅시다. 음. 26번. 얘들아 26번 봐봐. 봐봅시다. 잘 안 보이냐? 26번. y는 2의 x-1 플러스 1. 안 보이지? 보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y는 2의 x-1 플러스 1. 이 그래프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가 뭐가 돼요? y는 2의 x제곱에 대한 그래프지.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져. 근데 1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 또한 이렇게 이동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점근선을 먼저 구해주래. 점근선은 뭐가 돼요? 점근선 뭐가 돼요? 항상 어떤 값? y는 1이 돼요. 그지? 그 다음 무엇도 구해주려 했어? 치역 또한 구하려고 했어요? 응? 치역은 x값을 열심히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의 값이에요.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의 값. 뭐보다 큰 값들이 나와요? 1보다 더 큰 값들이 나와요? 그래? 치역은 항상 집합으로 구해주세요 라고 했지? 그러니까 y라는 원소를 갖는데 y는 1보다 큰 실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치역은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항상 무엇으로 표현해주세요? 집합으로 표현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그 옆에 문제도 너희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얘는 기본이 되는 그래프는 뭐가 돼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인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그래프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1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만큼 1만큼이지? 마이너스 2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점근선 또한 이 점근선 또한 뭐 평행이동이 됐어요? 그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점근선이 뭐가 돼요?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치역은 구할 수 있는 치역. 치역은 이 값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어떤 값보다? y가 y는 뭐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큰 실수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지? 알겠어? 알겠어요? 넘어갑시다. 봐보자. 이제 27번 봐봅시다. 27번. 27번 봤더니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27번. 함수 2의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 x 대신 뭘 대입해? x 플러스 1 대입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x 이동한 후. 그러니까 y 대신 y 마이너스 3을 대입해요. 그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였더니 이거와 일치하였다라는 거지. 그럼 식 그대로 가면 돼요. 얘를 x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했으니까 2에 x 플러스 1. y축에 대해서 3만큼이니까 마이너스 3인데 이항시키면 플러스 3. 그지?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대.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y예요. 오케이? y 대신 마이너스 y야. 그러면은 2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이. 그럼 이제 이거 정리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2 앞으로 나오면 y는 마이너스 2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a, b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지? 그래서 a 플러스 b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이거 기억해. 너희들이 이거 이제 그 1학년 과정에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평행이동, 대칭이동 알아야 됩니다. 라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야. 이거는 이거는 그렇게 막 노력할 필요는 없어. 말 그대로 어쩌면 되냐면 그래프 그리고 양값만 대입하면 돼요. 그래프 어느 정도 그릴 줄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통해서 여기 있는 문제를 통해서 그냥 해결하자. 최대 최소는 봅시다. 우리가 이놈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최대 최소를 구한다 라는 것은 봐봐, 이 그래프는 지금 대충 너희들이 그려도 돼. 그냥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증가하는 그래프. 밑이 3이니까. 그래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거는 의미가 없고 일단은 3의 x제곱이니까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뭐에서부터 뭐까지예요? 마이너스 2부터 뭐까지? 1까지만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체크해 주는 거니까 최대값은 1에서 가질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에서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을 대입해 줬더니 최대값은 3의 제곱 마이너스 1 8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줬더니 3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3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최소값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래프를 안 그려서 해도 돼. 양 끝값만 대입하면 되니까. 그 다음 2번도 봅시다. 2번도 이거 지수함수 곱해진 건데 이것도 그냥 양 끝값만 대입해도 충분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석해 줄 필요가 있냐면 얘를 이렇게 해석해 줄 거예요. 4의 x제곱에다가 5분의 1의 x제곱입니다 라는 거예요. 곱했더니 뭐가 돼요? 5분의 4의 x제곱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마이너스니까 역수 취급하고 곱해줬더니 5분의 4의 x제곱이요. 그러니까 지금 밑이 5분의 4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이야.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이렇게 쭉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만 따진다네. 그러면 이때 최대, 이때 최소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5분의 4의 마이너스 1제곱 4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5분의 4의 제곱 뭐가 돼요? 25분의 16 얘가 최대, 얘가 최소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냥 지수함수만 주어진 경우는 어떻게 하면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양 끝값만 대입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야. 근데 이제 조금 달라요. 이 옆에 문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 쳐놓으세요. 29번 보세요. 29번은 봐봐. 28번. 28번은 지금 잠깐만. 29번 아니야? 29번. 29번을 봐보면 뭐야? 29번을 봐봅시다. 29번을 봐보면 지금 어쩌고 있냐면 4의 x제곱, 2의 x제곱 이렇게 등장했어요. 4의 x제곱, 2의 x제곱 플러스 3 2의 x 플러스 3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봐봐. 얘 이제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이 형태를 2의 x제곱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렇지? 4x니까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의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요 있잖아. 요 뭐 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네. 2의 x제곱 반복되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 줍니다 라는 게 목표야. 반복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줍니다? 치환해 줍니다 라는 거야. 이 x제곱을 t로 치환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 x제곱을 t로 치환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가 있으면 치환을 할 건데, 치환을 하면 반드시 범위가 생겨. 이 x제곱은 항상 뭐보다 커요? 0보다 크지? 그지? 그럼 얘를 치환하게 되면 이렇게 돼. t 4t 플러스 3이야. 2의 제곱이 4니까 4t 플러스 3이지? t가 뭐보다 큽니다? 0보다 크다라는 범위에서 얘 뭐를 구해주세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치환하면 항상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범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기억해야 돼.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범위가 생깁니다. 봐봐. 여기 있다가 밑줄 쳐놓으세요. 변수 t의 범위에 주의한다. 있지? 항상 지수함수를 치환하거나 어떤 것을 치환해주면 범위가 생기는데, 지수함수에 대해서는 지수함수를 t로 치환했다라는 것은 항상 어떤 범위에서 양수의 범위에서만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줘야겠네. 완전 제곱식 만들어 줬더니 이렇게 돼요.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래서 t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야. 아래로 볼록이지? 그지? 아래로 볼록인데 뭐에서? 양수인 부분에서. 꼭지점 좌표가 지금 2, 마이너스 1이야. 근데 0보다 더 큰 이 양수인 부분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아주세요라는 거야. 그럼 최대값 있어, 없어? 그래도 커지니까. 없지? 근데 최소값은 무엇이게 됩니다 라는 거야. 최소값은 무엇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그때의 x값을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 x제곱이 t였잖아. t가 뭐일 때?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지. 그렇지? 그럼 x가 뭐일 때예요? x가 뭐일 때요? 뭐일 때? 그렇지, 1일 때. x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x의 값을 물어볼 수 있는데 너희들이 t 값으로 다 잘못 경우가 적은 경우가 많네. 그러니까 x의 값을 직접 이렇게 다시 바꿔서 연습까지 해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 뒤로 넘겨보자. 이제 뒤로 넘겨보면 지수함수에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이건 너희들이 한번 읽어봐봐. 그냥 한번 읽어봐보고 지수의 방정식을 바로 들어갈게요. 지수의 방정식 봐보자. 지수의 방정식이랑 이제 뒤에 보면 지수의 부등식이 있는데, 지수의 방정식이랑 부등식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 형태로 그대로 해결해 줍니다 라는 건데,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방정식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지수의 방정식에서 주의해야 될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 봐보자. 지수 방정식 이렇게 지수 형태로 있는 경우야. 봐보자. 이 문제를 풀면서 한 번씩 봐봅시다. 대표형 30번 봅시다. 이렇게 이제 방정식은 직접적으로 예시하는 게 훨씬 너희들한테 나아요. 봐봐. 얼른 봐봐. 지수의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은 지수의 방정식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맞춰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라는 거냐면, 첫 번째 무엇을 해줘야 됩니다? 지수의 방정식 풀기 위해서. 지수 방정식이요? 방정식. 첫 번째 반드시 무엇을 해줘야 됩니다 라는 거냐면, 밑을 통일시켜줘야 돼. 알겠지? 밑을 같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는 밑을 같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밑을 같게 만들어줄 거야? 만들어주어 봤더니 3의, 지금 봐봐. 3의 x의 제곱 플러스 3x인데 이게 3의 제곱이지 9. 그지? 3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얘가 3에 2 곱해주면 2x 플러스 2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얘와 얘가 어쩔 때 같을 때 등호를 만족한다라는 거지. 그지? 이게 이제 이거 같다고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x의 제곱 플러스 3x.
2x 플러스 2니까 이항식해서 처리할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야. 1, 2 마이너스. 그래?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는 0이에요. 그럼 x는 뭐 또는 뭐? 1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보세요. x는 뭐 또는? 1 또는 x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이게 이제 첫 번째. 밑을 맞춰줍니다. 라는 거야. 그럼 이 경우도 뭐 하겠어요? 밑을 맞춰줘야겠지? 그럼 서로 어떤 형태에 있어? 역수의 형태가 있네. 그럼 역수해 주려면 지수에 뭘 곱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돼. 그래서 4분의 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지수를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지수를 같다라고 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에요. 오케이? 이항시켰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니까 x는 뭐 또는 뭐예요? 1 또는 x는 뭐가 돼요? 3. 이렇게 구해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이게 밑을 맞추는 경우야.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뒷페이지 딱 봤더니 어떤 형태가 등장했어요? 반복되는 형태가 등장했어요. 반복되는 형태가 등장했어. 얘는 어떻게 해줍니다. 라고 했어요. 반복되는 형태가 등장했네. 뭐 해줍니다? 그렇지. 치환해줍니다. 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형태가 등장했을 때는 치환해서 처리해줍니다. 라는 거예요. 지수함수는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는데 치환을 하게 되면 지수함수에 대해서 치환을 해. 먼저 밑을 갖게 만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치환을 하는 게 뭐야? 치환. 치환을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생깁니다. 라는 거냐면 범위가 생깁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이건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 범위가 생겨요. 그러니까 2의 x제곱이든 3의 x제곱이든 4의 x제곱이든 그냥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항상 어떤 범위에 대해서만 신경 씁니다. 라는 거야. 양수인 범위에 대해서만 신경 써줍니다. 알겠어요? 자지 마. 치환을 할 건데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예요. 이게 또 반복이 되니까 얘가 지금 잘 보면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1이니까 2가 곱해진 거잖아. 나와서 6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치환을 할 거야. 무엇을 치환을 할 거냐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대입을 했더니 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6은 0이네. 그렇지?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되지? 그렇지? 얘 인수분해 돼요. 2, 8 마이너스. 그래요? 그래서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8은 0이야. t는 뭐 또는 뭐예요? 2 또는 t는 마이너스 8인데 어떤 값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야. 음수의 값은 안 됩니다. 라는 거야. t는 치환했을 때 어떤 값을 가져야 된다? 항상? t를 치환했을 때 t는 항상 양수의 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지? 그지? 치환하면 항상 양수가 돼야 돼. 뭐? 쏘리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8이네. 그렇지? 항상 양수의 값을 가지니까 이 값만 가져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t가 8이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t가 8이다 라는 것은 뭐가 8이다 라는 거예요? 2의 x제곱이 8입니다 라는 거야.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값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우리는 t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x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값까지 구해줘야 합니다? x 값까지 구해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봐봅시다. 두 번째도 이제 비슷한 거야. 얘는 뭐를 치환해 주겠어요?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예요. 치환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네. t 플러스 역수 취급한 거니까 t분의 1은 2입니다 라는 거겠지. 그럼 양변에 t를 곱할 거야. t가 0이 아니니까 그냥 막 곱해도 돼요.
t를 곱했더니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래요? 완전 제곱식이 되네. t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근데 반드시 뭘 적어줘? 치환을 했으면 t는 뭐가 됩니다 라는 거야? 0보다 큽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차피 t는 뭐밖에 안 돼? 1밖에 안 되지? 그러면은 뭐의 x제곱? 5의 x제곱이 1이야. x는 뭐가 됩니다? 0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이제 그 다음에 32번 봐보자. 32번 봐봐. 32번 형태가 너희들이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 형태야. 이렇게 지수가 어디에 있는 경우 지수가 이 밑에 있는 경우지. 미지수가 밑에 있는 경우지. 미지수가 그 다음 문제 봐봅시다. 보자. 이렇게 무엇이? 이 밑자리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야. 미지수가 있는 경우. 이건 너희들이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를 주의를 해줘야 되냐라는 건 당연히 x가 있으니까 밑이 똑같지? 그지? 이거 뭐라고 하면 돼요? 3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지수의 방식 풀어줘도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너희들이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건 이거야. 여기에서 주의해줘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봐봐. 밑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1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1의 몇 제곱 해봤자 다 뭐예요? 1이지? 그지? 이렇게 된 경우에다가 또 어떤 경우까지 구해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밑이 1이 되는 경우까지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이 방식 풀면 뭐가 돼? 이 형식이면 4x는 6. x는 뭐가 돼요? 2분의 3이에요. 그리고 x는 1이에요. 그지? 그래서 해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이 경우는 뭐냐면 이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뭐냐면 봐봐. 밑이 똑같은 경우잖아. 밑이 똑같으면 뭘 맞춰주면 되겠어? 지수를 똑같게 맞춰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또 어떤 경우도 추가시켜줘야 되냐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올 때 있어. 지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그렇지? 똑같이 0이 돼버리면 1이 돼버려요. 그렇지? 그래서 지수가 0이 될 때도 추가시켜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x는 4 또는 x는 0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수의 방정식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 나와요. 마지막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에 넣는데 센에 있을 거니까 센에 있는 걸로 봐보자. 응용 문제만 봐보고 좀 쉬었다 하자. 뒷페이지 넘겨봅시다. 봐봐. 33번. 이렇게 이제 응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요. 지수의 방정식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어.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기억을 하냐면 봐봐.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네.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이제 주어져 있어요, 지금. 9x제곱 마이너스 k의 3x제곱 플러스 9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야.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치환해주면 우리가 이제 반복되고 있으니까 치환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치환하면 무엇을 치환하는 거야?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예요. 오케이? t로 치환할 거야. t로 치환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9는 0이 돼.
오케이? 그런데 근의 형태가 이제 t로 치환했으면 양수다라는 건 알잖아. 근데 어떠한 것도 기억해 주면 되냐면 근의 형태가 t인데 t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3의 x의 형태니까 근의 형태로 나오기를 이 t의 값으로 나오기를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거냐면 알파 베타가 두 근이면 3의 알파가 여기 하나의 근이고 3의 베타 또한 여기에서의 근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3의 알파, 3의 베타가 이게 2차 방정식이 근으로 나타난다면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네. 두 근의 합은 뭐가 돼요?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래서 k가 돼요. 그 다음 두 근의 곱 구할 수 있네. a분의 c니까 뭐가 됩니다? 9가 됩니다. 3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의 제곱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 여기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사실 로그에서 또 나오거든? 로그의 방정식 부등식이 또 나와. 방정식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근의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다 라는 거예요. 3의 x제곱의 형태니까 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했으면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 이 형태가 무엇입니다? 이 치환해진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무엇이 되겠습니다? 근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응?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2 이렇게 구해줬어.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 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 라는 거야. 우리가 봐봐. 이거 지금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봐봐. T의 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9는 0이야. 이것의 무엇을 구한다고? T에 대한 방정식인데 실근을 구한대. 그럼 얘는 뭐 어떤 소리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9라는 2차 함수랑 Y는 0에 이 두 개의 교점의 뭐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까쯤 했네. 교점의 X좌표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실근은 교점의 X좌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는 것은 교점을 몇 개 갖습니다? 2개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T축에 대해서 얘가 이제 만나야 돼. 뭐보다 큰 범위에서 만나야 돼요? T의 값이? T값이 2개를 뭐보다 큰 범위에서 만나야 돼? T값 항상 뭐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치환했어. 이 치환하면 뭐보다 커요? T는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0보다 큰 범위에서 0보다 큰 범위에서 이렇게 2개의 점에서 만나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2개의 점에서 만나려면 첫 번째 2개 점을 만나야 돼. 첫 번째 판별식 T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겠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되겠어요? 축이 0보다 커야 돼? 그지? 축이 0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값? 함수의 값 대입했더니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함수의 값 대입했더니 이 함수에 대해서 0을 대입했더니 함수의 값 이게 ft라 할까? f0을 대입했더니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따져봅시다. 지우고 따져보자. 첫 번째 판별식 T를 구해줘 봤더니 요거 넣자. 판별식 T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지? 그지?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K의 제곱 마이너스 36이 0보다 커요. K 플러스 6 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큰 거야? 마이너스 6인데 0보다 큰 부분 이 범위랑 이 범위예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K가 6보다 더 큽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지? 범위가 나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뭐 하라고 했어? 축이지. 축을 따져야 돼. 축. 그러면 이제 이거 완전제곱식 만들어줘야 되는데 축의 부호만 따지는 거잖아. 축이 0보다 크기만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 이제 완전제곱식 대봤자 t의 제곱 마이너스 kt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이지.
그렇지? 뒤에 식 그냥 안 적을게. 완전 접식 대기를 t-2분의 k의 제곱이에요. 축이 2분의 k야? 그지? 축이 2분의 k예요. 2분의 k가 뭐보다 커야 합니다?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럼 k는 뭐보다 커요? 0보다 커요. 그럼 여기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6보다 작은 이거 마이너스 6보다 작은 거 이건 의미가 없겠지. 일단 두 개를 만족하는 걸 따져봤더니 k는 6보다 크다 얘기 나왔어요. 셋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봤더니 0을 대입했더니 뭐가 되어야 합니다?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0 대입하면 어차피 뭐가 돼요? 양수지. 9 나오니까 9는 어차피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k의 범위를 구해주면 k는 뭐보다 크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6보다 크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게 언제 배운 거냐? 1학년 때 배운 거잖아. 1학기 때. 그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범위에서 신경 쓰니까? 양수인 범위에서 신경 쓰니까 양수인 범위에서 0보다 큰 범위에서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따져야 돼. 분별식이 0보다 크고 축도 0보다 커야 되고 이때 함수의 값도 0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거. 오케이? 이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밑이 다른 경우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쌤 봐보고 문제 있으면 한번 해봅시다. 알겠지? 5분만 쉬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지수의 방정식 하나만 할게요. 무엇을 할 거냐면 지수의 방정식 이거 하나만 할게요. 가끔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출제될 거냐면 2의 x제곱이 3의 x제곱이다. 봐봐. 이 문제 지수가 지금 주어졌잖아. 근데 지금 요거 지금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지? 이게 같아지는 x의 값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오. 얘로 합시다. 마이너스. 여기 너무 쉬워서. 2x제곱 플러스 3x제곱은 같아지는 건 뭐일 때 하나뿐이에요? 0일 때. 오케이? 0일 때 하나뿐이야. 그럼 이제 이거는 이 방정식을 풀래.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풀어라는 것은 밑을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 밑을 맞추기 쉬워, 어려워. 그래서 밑을 어떻게 맞춰줍니다 라는 거예요. 밑을 못 맞추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상ログ를 취할게요. 그냥 밑이 2인 로그 취할까? 3인 로그 취해도 돼요. 내 마음이야.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 앞으로 뺄 수 있고 요것도 앞으로 뺄 수 있네. x 곱하기 로그 3의 2는 x 플러스 1이에요. 그래요? 이항을 시켜봤더니 로그 3의 2 마이너스 1 x는 1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x는 이제 x의 값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항을 시켜서 x는 뭐가 됩니다? 로그 3의 2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을 맞추기 힘든 경우에? 밑을 맞추기 힘든 경우에 양변에 뭐를 취해서? 로그를 취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이러한 방법 또한 있어요. 너희들이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걸 기억해 놓으면 돼. 나중에 혹시 이제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잖아. 기출 문제는 실제적으로 없어. 근데 이런 문제가 등장했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는 뭐냐면 혹시 밑을 0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오케이? 그럼 밑을 0으로 못 만들 때는 양변에 뭐를 취해서? 로그를 취해서 해결해 줍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만만하게 밑을 2로 취하든가 3을 취하든가 아니면 상용 로그를 취하든가 뭐를 취하든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밑이 다른 경우에 로그를 취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부등식 봅시다. 지수 부등식 봅시다. 지수 부등식은 지금 여기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 내용이에요. 여기 맨 처음에 나온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야. 근데 너희들이 이제 기억하는 이 지수부등식의 핵심은 뭐냐면 지수 함수에서부터 유도가 됩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나는 2에 이 x가 2의 3제곱보다 더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x는 뭐보다 어떻습니다? x는 뭐보다 3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2분의 1의 x제곱이랑 2분의 1의 세제곱 얘를 비교했어요. 그럼 얘는 지수함수가 지금 감소하는 형태니까 뭐 얘가 이제 더 크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3대 2 했을 때 나오는 게 2분의 1의 3제곱이잖아. 그지? 이것보다 더 커야 합니다 라는 거야. 크게 되는 x의 범위는 3보다 어떻게 돼? 작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 부등호 방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뭐야? 얘가 더 크다. 뭔 말이야? 얘가 더 크다지. 2의 x제곱보다 얘가 더 크다야. 그럼 더 작은 값 찾으면 되지? 그지? 더 작은 값은 이거네 이거. 그렇지? 얘가 더 작은 거. 그러니까 x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가 3보다 더 큰 범위예요. 그지? 그래서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어쩝니다? 바뀝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너희들이 기억하는 거야. 밑이 어쩌면 밑이 뭐이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은 똑같고 밑이 0하고 1 사이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여기 써진 내용이 이거야. 그러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오케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부등호 방향 어쩝니다? 바뀝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당연히 어떤 경우 있겠어? 치환시켜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치환하면 당연히 뭐가 생깁니다? 범위가 생깁니다. 오케이? 치환하면 뭐가 생깁니다? 범위가 생깁니다. 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뒤로 넘겨봅시다. 부등식 한번 풀어보자. 지수의 부등식도 지수의 방정식하고 똑같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역할은 당연히 밑을 맞추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밑을 맞춰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야. 그러면 밑을 맨 처음에 맞춰주려면 얘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2x가 더 커. 3의 x 플러스 2보다. 그러면 더 크니까 1보다 더 크지 3이? 그래서 2x가 뭐보다 큽니다? x 플러스 2보다 더 큽니다. x는 뭐보다 큽니다? 2보다 더 큽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그 다음에 얘도 똑같네. 4분의 1은 2분의 1의 뭐예요? 제곱이에요. 곱해주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부등호 방향이 이제 어쩐 거야? 바뀌어야겠지?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곱해주면 4x 플러스 2보다 더 작습니다.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x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그 다음 거 봅시다. 그 다음 거는 이제 반복되는 형태야. 반복되는 형태를 봤더니 35번 봐봅시다. 반복되면 무엇을 해줍니다. 라는 거냐면 치환을 해줍니다. 라는 건데 치환을 하면 반드시 범위가 생깁니다. 라는 거예요. 봐보자. 우리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치환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t의 제곱. 이게 3 튀어나와야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항상 t는 치환했으면 0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조건이 붙어요. 알겠지? 너희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했더니 3, 9, 마이너스. 그러면은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3, 9니까 t가 3보다 더 크거나 같고 9보다 더 작거나 같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해줬으면 t가 아니고 뭘로 바꿔줘야 돼? 이제 x에 대해서 바꿔줘야겠지? 그러면 t가 뭐였어? 3의 x제곱이니까 1이고 3의 제곱이지? x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것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방정식이랑 똑같아. 방정식도 마지막 x까지 구해줬잖아. 부등식도 마지막 x값까지 구해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봤더니 얘도 이제 밑을 맞춰주는 게 첫 번째인데 얘 2분의 1의 제곱이라서 뭐가 되냐면 2분의 1 x제곱에 제곱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이거 제곱해버리면 2가 되지. 2분의 1 되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배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커요. 오케이? 그러면은 2분의 1에 x제곱을 뭐라고? t로 치환할 거야. 치환. 오케이? 2분의 1 x제곱을 t로 치환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치환하면 얘가 항상 뭐가 됩니다? 양수가 됩니다 라는 건데 봐봤더니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 0보다 커요. 2, 4 마이너스네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랑 4를 지나치는데 0보다 큰 부분이 이 부분이지. 그지? 근데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t는 뭐보다 큽니다? 4보다 큽니다 라는 거예요. 뭐일 때? t가 뭐인 부분에서 양수인 부분에서만 신경 쓰니까 t는 뭐보다 큰 거예요? 4보다 큰 거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2분의 1에 x제곱이 4보다 더 커요. 그러면 이게 부등호 파기 귀찮으니까 그냥 밑을 다 2로 맞춰줄 거야. 2로 맞춰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2의 제곱보다 더 크네. 그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x가 2보다 커요. x는 뭐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마지막 x의 범위까지 구해주는 게 우리 목표야.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웠던 것은 t가 양수니까 음수의 범위는 못 쓰고 어떤 양수의 범위만 써줘야 합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밑을 맞춰주는데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부등호 방향 바꿔줘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밑을 2로 맞추어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혹시 밑을 못 맞출 때는 무엇을 통해 해결합니다? 로그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가 나오면 또 해줄게요. 이제 뒤로 넘어가 봅시다. 36번. 36번 봐보자. 이제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야. 이 경우는 너희들이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봐봐. 방정식에 대해서는 이 밑이 뭐 1이 되는 경우 아니면 이 뭐가 지수가 0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만 생각해 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어떤 경우까지 조심해 주어야 하냐면 밑의 범위 또한 주의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무엇을 주의해 주라고? 밑의 범위를 주의해 주라고. 밑의 범위. 왜냐면 봐봐. 1번만 봤더니 x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랑 두 번째 x가 1일 때랑 세 번째 x가 1보다 클 때 이 세 가지 범위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게 등장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봐봐.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이 위에 있는 지수의 크기에 부등호가 어찝니다 라는 거예요. 바뀝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 부등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4x 플러스 1이 더 작아 2x 플러스 5보다. 이항을 시켰더니 2x가 4보다 작아 x가 2보다 더 작아요. 어떤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x가 2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범위는 다 성립하네. 그래요? 이 범위에서는 다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다 성립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봤더니 x가 이제 1을 때 해볼 거야. 1을 때 해봤더니 1 대입했더니 1의 몇 제곱 해봤자 1. 1의 몇 제곱 해봤자 1이지. 1은 1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경우는 안 돼요. 그 다음 1이 x가 1보다 클 때 할 거야. x가 1보다 크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4x 플러스 1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지? 2x 플러스 5보다 더 커야 돼요. 이항시키면 2x는 4보다 더 크니까 x는 2보다 더 커요. 오케이? 그럼 어떤 범위에서 1보다 큰 범위에서 2보다 커야 된대. 그러니까 1보다 더 큰 범위에서 2보다 더 커야 된대요. 공통된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2보다 더 크다. 그렇지. 여기에서 나오는 범위는 x는 2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도 성립하고 이때도 성립하니까 이거에 대한 해 어떻게 등장합니다. 라는 거냐면 x는 0보다 더 크고 1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더 커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앞에서는 혹시 얘가 뭐일 때 1일 때 생각해 봤고 지수가 0일 때 생각해 보는 게 우리 목표였어. 오케이? 근데 부등식에서는 밑이 x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라고. 어떻게 해결해 줍니다? 범위를 나누어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 반드시 기억해줘. 너희 소설형으로 가끔 출제돼요. 잘은 출제 안 돼. 근데 가끔 출제되는 문제. 범위를 나누어서 해를 구해줍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 2번 봐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2번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범위를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겠지?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x가 0하고 1 사이. 두 번째 x가 1인 경우. 세 번째 x가 1보다 큰 경우. 이 세 가지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안 돼. 1 나오니까. 안 되지? 그 다음에 이 경우 봤더니 0하고 1 사이 있으면 부등호 방향이 어쩝니다? 바뀝니다. 라는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얘 0보다 커요. 마이너스 1, 3인데 0보다 큰 부분이 이 부분이네. 그지? x가 뭐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뭐보다 커요? 3보다 큰데 여기 성립하면서 이게 성립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얘는 0하고 1 사이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보다 크니까 공통된 범위가 없지? 이 경우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경우도 안 돼요. 그럼 마지막 이 경우 해보자. 이 경우 했더니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x의 제곱 마이너스 3 2x 이 형식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요. 그럼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얘 0보다 작지? 그럼 얘는 뭐하고 뭐니까? 마이너스 1이랑 3이니까 x는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공통된 범위를 찾아야 돼 우리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고 3보다 작은데 얘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만 신경 쓰니까 공통된 범위가 얘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입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범위를 나눠서 성립한 거 확인해줘서 이렇게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봅시다. 이거 하고 너희들이 좀 남는 시간에 문제 좀 풀어보자. 오케이? 문제 좀 풀어보자. 보자. 마지막 37번. 유리에 어떤 필름 한 장을 붙일 때마다 빛은 통과하기 전에 60%만큼 차단된다고 한다라는 거야. 한 장일 때 60%, 두 장일 때 60에 60. 그지? 60에 60에 60 이렇게 차단된다라는 거지? 60%씩 차단된다고 한다. 유리를 통과한 빛의 양이 처음의 양의 625분의 6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필름에 몇 종 붙여야 하는가라는 거지? 그러면은 봐봐. 유리를 한 장에 대해서 얘가 차단되기를 몇 퍼센트는 통과해? 40%는 통과하고 60%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차단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은 이제 또 두 장을 붙였어. 40% 들어온 거에 60%는 차단되고 40% 여기 40%에 40%지? 그지? 얘는 뭐야?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그지? 한 장을 붙일 때마다 60%만큼 차단되니까. 그지? 계속 40%만큼 추가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N장 됐으면
양이 이제 A가 N장이면 100분의 40만큼을 N번 투과시킨다라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은 얘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얘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A에 625분의 16 이하가 되도록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봐봐. 얘 약분해볼까? 5분의 2. A 약분되면 5분의 2의 n제곱은 작거나 같아? 얘 5분의 2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에요? 그래? 5분의 2의 4제곱이지? 625는 25 곱하기 25니까 5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5의 4제곱 얘는 2의 4제곱 그렇지? 5분의 2의 4제곱 그러면은 0하고 1 사이니까 부등호방이 어쩝니다 라는 거예요? 바뀝니다 그렇지? 얘는 뭐보다 크거 나왔대요? 4보다 크거 나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몇 장 이상 붙여야 돼요? 4장 이상 붙여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지금 지수 방정식 싹 끝냈잖아 최대 최소부터 평행 이동부터 그러니까 내일까지 숙제는 지금 이거 스텝 1까지야 93쪽 93쪽까지가 이게 숙제야 내일까지 숙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반드시 해오세요 오케이? 그리고 모레까지 숙제는 내가 별로 안 내줄 거야 내일 어차피 또 진도 나가겠지만 로그 함수까지 끝내는 게 내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설날 되기 전까지는 좀 빡세게 하게 설날 때 너희 쉴 거 아니야 어차피 공부할 거야? 설날 때 공부하냐? 숙제 나 별로 안 내줄 거거든 설날에 생각보다 그 주에 3일 동안 놀 거는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남은 시간에 얼른 그 문제 좀 푸세요 모르는 거 물어보고 지금 얼른 문제 풉시다 숙제 지금 하세요 빨리